자, 이제 이게 수투 마지막 시간 정적분의 활용 여기 이제 복습을 좀 이제 할 거야,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뭐 부정적분, 종적분 하면서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계산을 많이 했죠? 정적분 계산하는 거? 계산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계산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 그 함수가 있어, 함수가. X축, Y축 해가지고 함수가 이제 있는데, 그 함수가 만약에 X축보다 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그 함수와, 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 함수랑, 자, 다시. 자, 그 함수랑,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4개의 선들로 둘러싸인 부분 있죠? 이 넓이 있지, 이 넓이. 이 넓이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저 함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어. 이렇게. 사실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저게. 그래서 어떤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만약에 적분을 하잖아.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사실 그 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 있지, X축.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을 이제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여줄게, 간단한 예시. 우리 간단한 함수, 2차 함수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 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y는 x제곱. 얘가 1,1을 지나잖아, 얘들아. 1,1. 여기를 지나지. 근데, 여기의 넓이를 한번 좀 구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여기의 넓이. 지금 이 함수를 어떻게 적분을 해주냐. 자, 적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내가 이제 적분을 이제 해줄 건데, 적분하는 구간을 이제, 이 x는 0에서 x는 1까지 적분을 해. 그리고 지금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란 말이야.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이. 그래서 구간 x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준 이 정적분 값이 이 색칠한 초록색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거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 3분의 1 x의 세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몇입니까 이거? 이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넓이 계산하면은 3분의 1이 나와. 해보시면 3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사실 엄밀한 증명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미적분에서 왜 이 정적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는 미적분에서 이제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자, 자, 근데 주의할 점.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이게 x축보다 위에 함수가 그려져야, 위에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그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함수가 만약에 있잖아. x축 밑에 그려질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x축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색칠한 부분에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이 함수를 x축 대칭을 시켜. x축 대칭하면은 y의 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 함수가 내가 y는 fx였으면은 x축 대칭하면 y의 보가 바뀌어서 이렇게 함수가 바뀌게 되거든.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x축 대칭해서 우리 함수를 위로 접어 올리고, 그 위로 접어 올린 부분이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대신 구하면 됩니다. 대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 넓이도 그 대칭성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붙인 함수. x축 위의 넓이다. 그냥 적분. x축 아랫부분 넓이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이제 있거든. 뭐냐면은 우리가 적분하는 그 구간이 중요하거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얘는 항상 그 구간에서 x축 위에 있었고, 요거는 x축 항상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구간이 이 걸쳐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요거 x가 a인 게 여기고 x가 b인 게 여기인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x축을 지금 가로지르는 거 맞니? 가로지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게 되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간을 그냥 끊으면 됩니다. 구간을 끊어서 그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점을 경계로 하는 거야.
경계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x축 윗부분은 정적분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데 x축 윗부분이니까 그냥 그 함수를 적분하면 돼. 근데 만약에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구간을 내가 끊었잖아. 끄는 구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붙인 함수.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냥 적분해도 되는 상황은 x축 위에 있을 때. 근데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함수값을 양수로. 그럼 양수로 만들어서 적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합해 주냐? 자, 여기다 씁시다. 항상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적분하면 돼.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도 양수로 계산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면은 저렇게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져 있다 해볼게.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야. 자, 이 함수가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데,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넓이가 자, 여기까지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마일.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넓이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가정해볼게. 그리고 여기에 넓이가 이제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내가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 적분 구간을 0에서 2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그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있지. 0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값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3 나오는 거 맞니? 그 함수랑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니까 이건 3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얘는 뭐야? 만약에 마일부터 1까지 적분하잖아. 마일부터 1까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일부터 1까지 적분할 때 내가 이 넓이 있지, 얘들아. 마일부터 0까지 해당되는 그 x축이랑 이루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만약에 이 함수를 찢어서 적분해볼게. 찢어서 이 적분 구간을 이렇게 찢는 게 가능할 거야. 마일부터 0, 0부터 1 이렇게. 그런데 이 0부터 1까지에 대한 적분 얘는 요 넓이랑 똑같아. 요거는 1로 처리가 되거든. 1로 처리가 되는데 근데 요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거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처리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왜냐면은 지금 이 함수가 x축 밑에 있잖아. 그럼 x축 밑에 있는 함수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그 넓이 1이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넓이의 음수값이 나오는 거야. 넓이의 음수값.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은 마일부터 1까지 적으면은 x축 아랫부분의 실제 넓이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고 윗부분은 플러스라고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상쇄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몇이 나와줘야 됩니까? 0이 나오는 거야. 0. 아시겠습니까? 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하면은 그 함수가 x축 아랫부분과 이루는 넓이, 윗부분과 이루는 넓이가 있는데 그 아랫부분, 윗부분의 넓이가 상쇄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거야. 넓이가. 그걸 다 해줘야 됩니다. 넓이가 상쇄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여기 증명은 이제 이거 좀 지금 다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응용이 된 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응용이 된 게. 응용이 된 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자, 얘도 간단하거든. 보시면 내가 만약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구간을 내가 이제 A, B로 자르고 두 곡선이 이루는 이 사이의 요 넓이를 이제 구하고 싶거든. 근데 요거는 간단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얘들아 위에가 F고 밑에가 G야. 그 F가 X축이랑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의 넓이에서 그 G가 X축이랑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
분홍색을 빼주면 되지 않니? 초록색에서 분홍색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의 넓이 구하는 식. 그게 뭐냐?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를 접근한 게 초록색의 넓이 구하는 식이지. 왜냐면 저 정적분은 X축이랑 이르는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서 분홍색을 빼주면 됩니다. 분홍색은 이제 G라는 함수가 X축이랑 이르는 부분의 넓이니까 결국에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은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종합하면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이야. 만약에 봐봐. 함수가 얘가 F고 얘가 지금 G인데 만약에 구간에서 두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교차하는 교차점이 있다. 그러면은 교차점이 있을 때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다. 자, 봐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얘가 F거든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F 지구별되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S1 플러스 S2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구간을 이제 어떻게 해주냐.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교차할 수도 있어. 이렇게 교차하면은 위아래 위치 관계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뺀 게 양수가 나오게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넓이를 구할 때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빼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제 요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가운데가 C거든, C. 구간을 A에서 C까지 찢고 A에서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로 또 구간을 내가 만약에 찢어보게 되면은 A에서 C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F가 더 위에 있고 G가 더 밑에 있으니까 이게 양수로 나오는 거 맞네? 양수로 나오는 거.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야. 하지만 C에서부터 B까지야. C에서부터 B까지는 이번엔 오히려 G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G라는 함수에서 F를 빼줘야 됩니다. 위아래 위치 관계를 사실은 정확히 보고 빼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그렇게 이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종합하면은 그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이든 곡선끼리 이루는 부분이든 그냥 우리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됩니다. 빼주시면은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빼주시면은 얘를 다 생략하고 그럼 바로 이제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 이 단어는 중요한 게 그거야. 함수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를 잘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수를 잘 그리시는 게.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저 곡선과 X축,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저 함수를 얘들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거 X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X에 X-2니까 저 2차 함수 얘들아 어떻게 그리니 저거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해? 0하고 2에서 뭔가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함수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맞네. 이렇게 여기가 0하고 여기가 2 맞네 얘들아. 저걸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저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못한다. 이 단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2차 함수지만은 나중에는 막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온다고. 그런 함수들도 당연히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이잖아. 이거 직선 그려봐 하는데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그리니 이거? X는 -1.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X는 -1. 세로로 그려지는 거야. 세로로 얘들아. X는이라고 나오면 세로야. Y는이라고 나오면 가로고. 세로선.
세로로 된 선이야. 근데 x가 2까지거든? 그 x는 2. 마침 여기가 2야. 이렇게 세로로 그어.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해석해보면은 곡선과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래. 내가 좀 강조를 해볼게. x는 두 개 표현했고, 그 다음에 x축이랑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래. 그럼 내가 지금 노란색, 초록색으로 조금은 강조를 했는데 이 네 개의 선들로 둘러싸인 넓이가 어딥니까? 보입니까? 어디로 둘러싸여 있는지? 여기는 둘러싸여 있지 않니?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그 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니?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면은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림을. 이게 첫 번째야. 함수를 그릴 수 있기 위한.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함수를 일단 정확히 그리는 게 첫 번째. 함수 그리기. 두 번째 단계는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지 확인을 했으면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워야 됩니다. 식을. 자, 잘 봐. 여기 왼쪽에 색칠된 거 있죠?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얘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식 쓰기 전에 얘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지, 그지? 근데 지금 결국에는 얘가 이차 함수랑 x축이 각 직선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워야 되는 식은 이거야,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원래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절대값을 내가 씌워야 된다고 했잖아.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고. 근데 그림을 잘 그려놨으면 그 양수인 범위, 음수인 범위가 확인이 되지. 구간을 일단 찢어. 마일부터 0까지는 이 함수가 x축 위에 그릇이니까 양수잖아. 마일부터 0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거든. 마이너스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를 일단 앞에 빼시고 0부터 2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야. 이 계산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 잘 하세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마일 마이너스 x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 0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0 들어가면 여기 0이죠. 마일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해주고 2 들어가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4 뒤에 마이너스 또 붙여주면은 0 들어가면은 이건 그냥 0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 뭔지 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한 것끼리 계산하면은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통분하면 3분의 8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저 2차 함수의 저 넓이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저 함수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를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걸 보시면. 자, 요것도 잘해야 됩니다. 요것도. 자. 근데 얘도 이제 간단한데, 봐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야. 근데 이제 처음 할 때에는, 이 단원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아까처럼,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그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울 거 아니야. 넓이에 대한 식을.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는 결국에 이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랑 얘로 둘러싸인 거래.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저거 두 개 그려놓고 그 넓이 구하는 식을 쓰면 되거든. 근데 보세요. 일단 이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죠. x에 x-5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0하고 5. 그 다음 봐봐. 이게 y는 마이너스 x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거든.
근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원점을 지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네. 그러면 저 곡선이랑 노란색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어딘지 보입니까? 여기 약간 반달 모양으로 여기 나오는 부분 맞니? 이거 반달 모양. 여기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목표 저 넓이식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넓이식을. 그게 뭐냐고 넓이식이. 근데 그림을 정확히 그렸으면은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 봐봐. 항상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두 곡선을 빼면 돼요. 근데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야 돼. 지금 이 그림상 위에 있는 함수가 뭐야?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 더 위에 있니?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저 직선의 식에서, 요 식에서 밑에 있던 요 곡선의 식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적분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중요하거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건지. 이게 그 두 함수의 교점 있죠. 두 함수의 교점. 만나는 점 있지. 그 만나는 점에서 끊어서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이. 그러니까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두 함수의 교점이야. 교점. 교점을 찾으면 된다 이거야. 교점을. 그럼 두 함수 교점 찾으려면은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x랑 같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 나와서 이게 x가 나오게 되겠죠. 0하고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은 지금 그림상 만나는 건 맞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 구간을 0부터 4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씁시다. 그 마이너스 x제곱에서 플러스 4x라는 함수 빼서 계산하면 이거고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0부터 해. 계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하면은 3분의 5가 답이 나옵니다. 잠깐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x제곱 0부터 5, 0부터 4죠? 4. 4입니다. 이게 4. 4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32 0 넣으면 없으니까 빼고 통분해 주시면 3분의 3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자 봐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원래는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돼. 원래는. 알겠지? 원래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거든? 근데 사실 몇 번 해보면은 사실 좀 요령이 생깁니다. 규칙성이 있고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푸냐? 잘 봐. 정확히 풀려면은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게 더 위에 있는 함수고 어떤 게 더 밑에 있는 함수인지를 파악해서 위의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조금 생략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일단 얘네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엔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교점을. 그래서 그 교점으로 적분을 해야 돼. 결국에는. 교점에서 교점까지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애초에 적분 구간은 저 교점의 x좌표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아래 함수가 사실은 의미가 결국 없을 수가 있는 게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 알고 싶지? 만약에 봐봐. 내가 그냥 이 함수를 안 그렸어. 교점만 구해. 교점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에서 얘를 뺐어.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저 마이너스 x라는 거 뺐어. 만약에. 근데 적분 구간이 0하고 4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식을 잘 쓴 거니 잘못 쓴 거니?
저거는. 식을 잘못 썼죠? 아, 이게 올바른 식이잖아, 이게. 빼는 게 잘못됐잖아. 근데 하지만, 빼는 게 반대 부분 아니니, 지금? 빼는 게? 얘는 얘에서 얘를 뺐고, 얘는 그걸 거꾸로 뺀 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답이 뭐가 나오겠니? 답이. 얘를 계산하면은. 답이 뭐가 나오니?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오지 않겠니? 빼는 순서가 반대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와.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대로 뺐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실제 답을 그냥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위아래 위치를 꼭 확인을 안 해도 그냥 빼다 보면 정적분을 하다 보면은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답을 그냥 양수로 바꿔주면은 된다라는 거야. 실제 답을 양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위아래 위치 관계를 막 엄청 막 꼼꼼하게 구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근데 아까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면은 적분 구간이 결국에 이 두 곡선의 교점에서 교점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4번을 보시면. 요거는 좀 봐야 돼. 자, 문제가 R이 괭과 같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A 넓이 보이니? A 넓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 부분 넓이 보이니 얘들아? A, B. 구별이 되시죠? 그런데 AB가 같대. AB가. 그때 상수 A 값이 뭐냐라는 거거든? 상수 A 값이 뭐냐?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얘들아. A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쓰고 그게 B의 넓이랑 같다 하면 되지 않니? 근데 A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야? 얘는 X축보다 아랫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함수를 어떻게 적분을 하라고? 그 함수를? 지금 이 A라는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해당되는 그 적분이니까 적분 구간을 0부터 A로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그 주어진 함수, 요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 계산을 해야 이게 A 넓이 맞니? A 넓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라고 했잖아. X축 아랫부분을. 이게 A 넓이. 그 다음에 B 넓이 봐봐, B 넓이. B 넓이는 여긴데, 여긴 애초에 X축 윗부분이잖아. 그러니까 B 넓이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B 넓이는 애초에 X축 위에 있었으니까 A에서부터 E까지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하면 되니?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되거든? 한 줄로 써보자. 0부터 A까지 저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dx가 결국에 A에서부터 E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얘랑 같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같은 거야. 이렇게 식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잘 관찰을 해봐야 돼. 잘 봐봐 이거 얘들아. 이게 잘 보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결국 형태가 똑같지 않니? 얘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한데 얘를 이항을 해봐 얘들아. 이항하면은 얘 부호가 뒤집혀서 플러스 되죠? 그럼 이항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 0부터 A라는 게 플러스로 이제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A에서부터 E까지의 적분을 해주는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지. 이거 맞니?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일단 내가 넘겼으니까 이건 는 0이죠. 는 0.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안에 함수가 완벽히 똑같은데 지금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이제 이 정적분이랑 이 정적분 더하는데
그럼 정적분 구간을 더할 수가 있다고. 합칠 수가 있다고. 내가 지금 0부터 A까지에 대한 구간을 적분하는 거 하고, 얘하고, A에서부터 E까지의 이 넓이, 이 구간을 적분하면은, 이거 합쳐서 쓸 수 있지 않냐, 합쳐서? 0부터 2로 한 번에 합칠 수가 있죠. 0부터 2로. 이렇게 합치기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분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x 세제곱 2부터 0 해주시면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8a 0 넣어주면 그냥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 마이너스 3분의 8a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는 0인 것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이 항에서 3분의 8a가 4면은 a가 몇입니까? 2분의 3입니다. a가 2분의 3인 것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단순해. 왜? 아니 문제에서 AB가 같다며. AB가. 그럼 너네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A의 넓이씩 세우고 그게 B의 넓이씩이랑 같다 아니야 이거? 이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지 않겠니 이게? 근데 이 식을 써서 걔를 변형해 보니까 좀 간단해지잖아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간단해지는 걸 풀면 되기는 하는데 자 근데 자 지금 일단 답이 이렇게 나왔죠?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거는 내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어떻게 푸시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잘 들어봐.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처음에 그 어떤 정적분을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거는 얘는 x축 윗부분의 넓이 x축 아랫부분의 넓이 이런 거 얘기했잖아 아까 처음에. 그지? 애초에 얘는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x축 윗 넓이 x축 아랫 넓이를 뺀 거랑 결국 같다고 이게. 요거라고. 왜냐면 애초에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그 넓이를 실제로 구하려면은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정적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윗부분의 넓이 빼기 아랫부분의 넓이야. 근데 봐봐. 지금 이 함수를 잘 보시면 구간 x는 0에서부터 x는 2까지 봐봐.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지. 그려진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여기 x축이랑 교차하는 이 교차점이 있죠? 그럼 봐봐. 지금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0에서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 번에 적분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되니 이거?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는 거잖아. 그런데 걔네 둘이 넓이 같다며. 몇이야 그러면? 0.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바로 저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건 설명의 이의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 애초에 정적분 자체가 윗넓이 빼기 아랫부분이라는 거로 캐치를 해서 이렇게 바로 써서 풀어야 돼. 앞으로는 문제를. 알겠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계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5번인데 자 얘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읍시다. 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문제가 요래. 일단 요거는 함수를 조금 그려봐야 되거든. 함수를. 자 저 곡선 저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대. 저게 뭐냐? 요거야 요거. 저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야. 사실은 얘를 마이너스 x로 묶어보시게 되면 얘를 마이너스 x에 x 빼기 2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0부터 2까지 가져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함수 그려놨고 그리고 잘 봐야 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저 넓이를 어떤 도형이 2등분한데, y는 ax라는 이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이 색칠한 넓이를 2등분을 한대. 그러니까 y는 ax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y는 ax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윗넓이랑 아랫넓이가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거라고. 윗넓이랑 아랫넓이가 같다. 자, 여기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거를. 자, 여기서 세워야 되는 식이 이거야. 여기서는 어떤 식을 세우냐. 그 윗넓이가 아랫넓이랑 같거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윗넓이를 2배 하면 요 전체 넓이 맞네, 이거? 윗넓이를 내가 저 2배를 해버리면은 요 전체 넓이 아니니, 이거? 이거 맞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식만 표현하면 돼. 여기 넓이, 이게 윗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 넓이를 구성하는 도형들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교점이 하나가 0인 게 나오잖아. 이 0인 거는 저 2차 함수랑 요 AX랑 연립하는 거니까 쟤네들이 같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x로 묶어주면은 x가 이제 나오죠. 0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야.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여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 구하는 식이 이거야. 2 곱하기 0에서부터 저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에 대한 적분이야. 그 다음에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윗부분의 넓이가 저 2차 함수니까 저 2차 함수에서 얘를 뺀 식을 씁니다. 얘를 뺀 식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거에서 ax를 뺍니다. 이 계산을 해버리게 된 게 뭐랑 같다? 요 넓이랑 같다.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야.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 0부터 2로 둘러싸여 있죠. 0부터 2까지 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요 계산을 하는 거야. 요 계산을.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 자, 계산식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얘는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거든, 이거. 자, 이 식 쓰는 거 봐봐. 2배. 이게 적분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거를 0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 넣는 거지. 얘가 뭐랑 같냐? 얘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를 정적분은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같습니다. 0부터 2.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거든? 요거. 그래서 계산식을 마저 씁니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자, x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어? 이거 넣을 거거든? 2-a 넣을 거거든? 그대로 넣어. 마이너스 3분의 1에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넣어. 근데 여기는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그 다음에 0 들어가는 건 이거 0이니까 무시하고요. 요거 넣어서 계산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니, 이걸? 식을 이렇게 썼네? 뭐 하자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이거 전개해야 되니, 이거? 묶어야지. 얘가 공통이잖아. 전개할 생각 하는 게 아니야. 아, 여기 제곱이다, 제곱. 제곱인데, 여기서 잘 관찰해 보시면은, 여기 얘 똑같은 거 있지 않니?
이거 세제곱 아니네, 세제곱? 다시 써. 2배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이거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잖아. 이게 2분의 1개 있는 거죠. 2분의 1개. 요게 뭐랑 같다? 3분의 4. 얘랑 같은 거.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야, 이 문제는. 마저 계산해 보실 건데,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전개하면 멍청한 거야, 이거는. 이 2-a의 세제곱이 한 덩어리니까, 이거 덩어리 분수 계산할 수 있잖아. 6으로 통분해서 할 수 있죠? 몇이야, 그러면? 6분의 1이야. 6분의 1. 앞에 2 곱해서 3분의 1입니다. 얘가 지금 몇이냐?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4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쓰세요. 지금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약분이 되거든. 약분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잖아. 2-a의 세제곱이 몇이야 이게? 4죠. 자,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가 있겠죠? 양변을 세제곱근을 해줍니다. 세제곱근. 여기서 양변에 세제곱근을 해주면 어떻게 내주냐? 여기 루트 세제곱근 해주면 3 없어지죠, 저기. 여기는 세제곱근을 해주면 세제곱근 4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a가 뭡니까? 2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4. 이게 최종 답이야. 여기 최종 답입니다. 답을 여기까지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원래 이 유형의 문제는 답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저 함수를 좀 정확하게 그려서 저 넓이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속도와 거리인데, 저저번 시간에 우리 그거 했잖아. 속도와 가속도 단원해가지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만약에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가 돼야 되더라?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이런 관계야. 애초에 미분이랑 적분은 역연산 관계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총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속도를 적분하면 얘들아 위치가 나와. 적분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속도를 적분하면은 우리가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적분하면은 원래 적분 상수라는 게 붙죠. 자,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자, 이제 특정 지점에서의 위치가 주어지면, A초일 때의 위치가 X0가 주어지면은, 자, 이거부터 씁시다. 그 A초일 때의 위치 X0에다가 A에서부터 T까지 저 속도를 적분해주는 거야. 이렇게. A에서부터 이제 T초까지 적분해주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인 예시를 뒤에서 확인할 거야. 근데 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0초일 때 있지. 이제 막 출발하려는 순간일 때 보통 주어져서 A가 보통은 0일 거야. 보통은 0입니다. A가 0. A가 0이면 속도를 그냥 부정적분해주면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확인할게요. 2번.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피의 위치 변화량이거든? 점피의 위치 변화량은 이거 얘들아.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속도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리 계산하는 거는, 앞에 우리가 정적분이 사실은 넓이를 의미했다. 요거로 좀 이제 착안해주면은, 얘는 절대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으로. 얘는 절대값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넓이랑 연관 지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만약에 봐봐. 어떤 속도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고. 한번 가져가 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있죠. 그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처리되냐면은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그럼 그 위치의 변화량이 이거거든. 0부터 3까지 이 속도를 적분해 주는 거거든.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적분을 할 때에는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랫부분을 내가 빼라고 얘기를 했죠.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을 뺀 게 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윗부분의 넓이를 A라고 두고 아랫부분의 넓이를 B라고 내가 두게 되면은 단순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넓이가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 X축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계산이 됩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요 차이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도 위치의 변화량과 그 실제 움직인 거리 이런 거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적분의 넓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래를 뺀 거, 절대값으로 해준 실제 움직인 거리는 그냥 위아래 상관없이 넓이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넓이를 더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증명을 좀 생략을 이제 해주고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자, 봅시다. 뭐냐면은 좌표가 1인점을 추론하는데, 좌표가 1인점. 자,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0초일 때의 위치가 1이란 얘기야.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세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래. 그러면 일단 얘를 적분을 해봐. 적분하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인데,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원래는. 붙지만 지금 0초일 때가 1 나온다며. 그 0을 넣어봐. T에다가 0을 넣으시면은 X0가 몇이야? 1-3 플러스 C가 그럼 1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C가 3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야. 3. C가 3입니다. C가 3. 그럼 위치식을 다시 완성해 볼게. 따라서 XT가 결국에 뭐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야, 이게. 이게 위치식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 그럼 위치식을 저렇게 구해놨으면 1번 바로 나와. 1번 2초일 때의 위치야. 2 넣은 게 답이야. 2 넣은 게 8-12 더하기 3 해줘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인데, 사실 요거 위치랑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임 거리는 아까 앞에서 정적분 식을 썼잖아. 그치? 자, 위치의 변화량은, 자, 원래는 이거거든? 1부터 4까지 저 속도를 이제 원래는 적분해주는 거야. 근데 원래 이건데, 근데 내가 이 위치식을 내가 구해놨잖아. 위치식을. 사실은 그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식 구해놓은 거에다가 4를 넣은 거. 거기서 1을 넣은 거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보시면 몇입니까 이게? 51 마이너스 1에서 50이 나오겠죠? 이게 날라가니까.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단순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는데, 위치식을 구해놨으면 사실은 이 정적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이렇게. 얘를 원래 적분해야 되지만 얘를 적분한 식을 내가 이미 여기서 써놨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쓰지 않고 XT라고 쓴 거야, 그냥. 그럼 3번이 중요해, 3번.
3번은 그 속도를 지금 1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죠. 움직임 거리니까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야 되거든. 절대값으로. 요거야. 그런데 지금 VT는 지금 여기 저기 나와 있지. 3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함수죠. 절대값으로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 그 범위를 나눠야 돼. 범위. 이 3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0, 2 그럼 풀마풀로 이렇게 나오지 않니 얘들아? 풀마풀?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1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적분한다. 마침 여기 가운데가 딱 1이니까 1부터 2까지는 저 정적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거 맞니? 이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거 맞니? 그리고 이제 그럼 2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는 저기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양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적분을 이제 해보시면 얘가 이제 속도는 XT로 바뀌죠. 넣어보면 마이너스 X2 플러스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1 뭔가 좀 이상한데? 1부터 2, 2부터 4 마이너스 X2 플러스 X1 플러스 여기 지금 2부터 4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가 바뀌겠죠? X4에서 X2를 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X4, X1은 더해주시는데 X2를 2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X를 내가 구해놨잖아. 저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뭐 잘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계산해도 되고, 그냥 요 단계에서 얘들아 있잖아. VT 적분하는 게 위치라는 거 알면은 사실 저거 바로 그냥 이거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에서 이거 사실 여기다 바로 넣어. 그냥 사실 바로 넣는 거야 사실은. 바로 넣어보시면 얘가 이제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 여기서 1 넣은 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4 넣어준 거에서 저기다가 4를 넣어주시면은 64 마이너스 48 플러스 3에서 2 넣은 걸 뺍니다.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 이 계산을 한 거랑도 같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적분상수에 해당되는 뒤에 상수는 사실 없어집니다. 이거 계산할 때. 의미가 없어서 이 숫자들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남은 숫자들만 잘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계산 마저 끝내 보시면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16. 그 다음에 이거 몇이야 이거? 마산이가 플러스 4 이렇게 돼주면은 이게 몇이니 이게? 1 정도 빼주니까 1 마산 3 계산하면은 22가 그럼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 계산이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아까 4 넣는 게 여기 48이죠. 여기가 48. 여기 계산이 아까 틀렸었습니다. 요 계산 좀 다시 수정해주면은 19-1에서 18이 맞습니다. 여기는 18이. 요게 사실 맞습니다. 요걸로 좀 수정 좀 해주십시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하도 물려서 거기 앉았구만. 응?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알면은, XT를 알면은, 사실은 이제 몇 초일 때 위치, 혹은 위치의 변화량, 이런 거는 사실 바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는 이제 조금 더 계산을 좀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잘해야 돼. 자, 이게 속도가 또 주어졌잖아,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전피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구하래. 이거를 잘 구해줘야 되거든, 이거를.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게 그 속도가 0이 될 때를 구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속도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저 속도식을 이제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돼?
1부터 3 나와 있으니까 최초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몇 초? 1초. 1초로 보는 거야, 1초. t는 1일 때 그 위치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지금 구하는 문제야. 일단 적분을 해주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 적분상수는 항상 적분할 때 붙여야 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 위치가 0이야. 0초일 때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0초일 때의 위치가 0. 그래서 x0는 여기 t에다가 0 넣어주시면 c가 그럼 결국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위치 식이 결국 완성이 됩니다. c가 0인 것까지 반영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위치식 찾았으면은 1초일 때의 위치죠. x1을 구하면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3분의 4가 나옵니다. 3분의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3분의 4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저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얘가 위치가 그럼 어디라는 거야? 원점이라는 얘기니까 위치가 0이 되는 그 t를 찾아주면 됩니다. 위치가 0이 되는 t. 문제에서 위치식이 요거거든? 요거거든요? 저 xt라는 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라는 게 얘가 결국 0이 되는 t를 찾으라 얘기야. 얘가 0이 되는 t.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죠? 3분의 1t로 묶어주면은 여기 t제곱, 여기 마이너스 6t, 여기 플러스 9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뒤에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t가 2개가 나옵니다. 0하고 3. 2개가 나오게 되겠죠? 0하고 3.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t를 구해주니까 그게 지금 3이 나오는 거야. 3.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거든.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줍니까? 0부터 3까지 저 속도, 저 vt의 절대값으로 얘를 적분할 거야. 속도의 절대값으로 적분하고, 그리고 이 vt라는 저 2차 함수는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죠. 1, 3. 이거 맞니? 풀마풀, 부호변화 일어나게 되니까, 자, 0초일 때보다 3초까지 적분이야. 0초일 때에는 여기 정도 위치해가지고 양의 함수 값을 가지니까 0부터 1에서 속도가 양수.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속도가 음수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적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적분을 한다. 이렇게. 계산 마저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VT가 이제 아까 저기 나왔던 저건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아까는 이걸 XT로 써가지고 여긴 했는데, 이번엔 저 VT 저거를 그냥 바로 대입한 거 계산해볼게. 저거 대입하면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그냥 1하고 0 넣는 거. 여기다가는 3하고 1을 넣어서 또 계산만 하면 되거든?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들어가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0 들어가면 0이고, 또 이거 마이너스 해가지고 3 들어간 거 쓰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1 들어간 거 이거 마이너스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아마 써질 겁니다. 이렇게.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계산을 근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가 0이니까 무시해주고, 결국에 얘만 2번 계산하면 되죠, 얘만 2번 계산하면 돼. 그럼 2배 해주는 거니까 아마 최종 답은 3분의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3분의 8.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빡세. 이 움직임 거리는 저 부호에 따라서 범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답이 없어. 그냥 꼼꼼히 그냥 천천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계산하시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물체를 던지는 문제. 물체를 던지는 거. 이것도 그냥 방금 전이랑 똑같아. 뭐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제 상황은 이제 속도가 속도 단원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지면으로부터 이제 5m 높이에서 50의 속도로 위로 쏘아 올리면 얘가 떨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그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높이가 뭐냐라는 거야. 최고 지점은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은 잠깐 멈춰 있죠.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게 되는 경계 지점이니까 얘는 뭘 찾는 거냐? 속도가 0인 걸 찾는 거야. 속도가 0일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찾으라 이 얘기야. 그 속도, 저 50-10t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찾습니다. t가 몇입니까? 5가 나옵니다.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야. 5초일 때 위치. 자, 이거 찾는 건데 문제에서 속도가 주어지고 내가 지금 위치를 안 구했기 때문에 위치를 구합니다. 위치는 저 속도를 적분을 근데 적분할 때 적분 상수가 원래 항상 붙는데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면 이 초기 위치가 5라는 거거든. 요걸로 이제 반영해서 쓰라고. 요걸 반영해서. 그래서 초기 위치 x0가 c인데 그러니까 5라는 얘기니까 위치식이 완성이 되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5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렇게 완성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5초일 때 위치를 찾는 거였으니까 이제 5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5를 계산해 보시면은 250 마이너스 125 이게 5 넣는 거야. 플러스 5가 되니까 몇이야? 130 단위까지 잘 쓰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면은 계속 똑같은 계산 하는 거야. 똑같은 계산. 계산은 그냥 똑같은데 너희가 잘 못하는 게 뭐냐? 이거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이게. 최고 지점은 속도가 잠깐 멈출 때라고. 0일 때라고. 그럼 속도가 0일 때 그때 시간을 찾으라 이 얘기야. 요 1번은. 속도가 0일 때의 시간. 그리고 이거 물체를 쏘아 올리는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지. 요게 이제 그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 빼는 거. 근데 이 값은 원래 아까 뭐라고 정의가 됐었어, 아까 이건? 정적분으로 원래 정의가 됐었지, 사실은. 속도를 적분한 것으로. 그래서 3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 빼면은 일단 3 넣은 거에서 0 넣은 거를 빼주시면은 105가 나옵니다. 105m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럼 3번 쏘아 올리는 몇 초야?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런 게 짜증나. 움직인 거리가. 저거는 이제 구해주는 게 0부터 8까지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면은 저 속도식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저 50-10t라는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알려면은 기본적인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적분 구간 0부터 5까지는 속도가 그대로 계산이 되고 5부터 8까지는 속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 속도식이 아까 지금 저거였으니까 50-10이니까 적분해 주시면
25t 마이너스 50t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해서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서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계산 5 들어가면은 250 마이너스 2분의 25 50 마이너스 잠깐만 50 마이너스 10t 제곱이면은 여기가 5입니다. 5 여기 수정 좀 해줄게요. 여기 125고요 0 들어가면 어차피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8 들어간 걸 빼야 되겠지. 8 들어가면은 자, 8 들어가면은 8호 40 8호 40이니까 400이고 거기서 320을 뺀 거 플러스 250 마이너스 125 이렇게 어우 길다.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마저 끝내보시면 이게 125 여기 이제 마이너스 80 여기 이제 플러스 125 해주면 계산 다 하시면 170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70 여기까지 답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했던 그 포맷이 똑같아. 하는 거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유제 풀어보시면서 적용 한번 잘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야. 일단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제 파악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이제 구해 보시는 게 좋아. 자, 여기서 넓이를 한번 다 구해내, 얘들아, 넓이를. 여기 처음에 여기 넓이 보이니 이거 넓이? 얘 넓이가 몇입니까? 제 넓이가 1. 그 다음에 1부터 2. 여기 몇이야, 여기는? 2분의 1.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 가운데 정사각형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런 식으로 일단 넓이를 구해놔야 돼, 넓이를.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시면, 기억. 4초일 때 위치 구하래.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는 거거든, 원점을. 4초일 때 위치. 자, 그러면은 4초일 때 위치는 있잖아. 결국에는 구하는 게 이 0초일 때의 위치 값을 기반으로 해서 X축 윗부분은 플러스, X축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초기 위치 0에서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제 변화한 부분을 이제 누적해서 더하는 거야, 변화한 부분을. 얘는 계산하시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야, 이제. 쟤는 맞는 설명. 니은. 6초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이게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이 속도의 부호가 중요하거든. VT가 0이 되는 지점을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확인해 보시면은 VT가 0 되는 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VT가 0 되는 거? 0부터 6 사이에서는 3초, 1초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정확한 거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부호 변화가. 지금 1초일 때 부호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게. 1초일 때 안 변합니다. 얘는 사실 아닙니다. 3초일 때만 봐야 돼, 3초일 때.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거여서 틀린 설명. 그 다음에 디귿. 자, 6초일 때 물체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그 초기 위치가 원점인데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을 찾을 때 처음에 이 넓이를 이제 누적해서 더할 때 있잖아.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을 더해주시면은 2분의 1. 또 2분의 1을 다시. 처음에 0초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1초일 때 1. 또 2분의 1 더하면은 여기서 2분의 3. 또 2분의 1 더하면은 2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넓이를 이제 뺀단 말이지, 이제. 2분의 1을 빼주시면 2분의 3, 그 다음에 1을 빼주시면은 2분의 1, 또 2분의 1 빼주시면은 0.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 거잖아. 자, 이거는 이제, 봐봐. 그 위치에 대한 식인 것이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시각이 있을 거야, 시각. 얘는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인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그랬을 때 가장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야?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숫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게 3초일 때입니다. 3초일 때. 3초일 때라서 얘가 또 틀린 설명이야. 3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야. 3초일 때. 단순하게 0이라는 숫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수를 찾는 거야. 0이라는 숫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숫자. 마지막 리을은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처음 정지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게 1초거든, 1초. 1초일 때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질 않지만 잠깐 정지는 합니다. 그래서 1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1입니다. 1. 저 넓이가 1이기 때문에 1로 봐주시면 됩니다.